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원자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학급에서 좀 분위기를 풀어주고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평소에도 제가 되게 좀 말로 많은 편이고, 이제 좀 어색한 사이거나 그럴 때 주도해서 나서고 그런 편입니다. 또한 이제 서로끼리 친한 경우에도 제가 보통 그 발화를 좀 더 먼저 꺼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주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할 때도 물론 재밌고 잘 지내겠지만 그렇게 되게 교우 관계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양하게 친구들끼리 무슨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갈등 관계가 분명히 생길 텐데 뭐 이걸 해결도 잘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그것도 궁금한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보통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학습이나 연구를 할 때 좀 나타나는 편인데, 저는 그럴 때는 일단 먼저 이런 연구에 대한 고민은 좀 제쳐두고 이제 연구를 떠나서 이제 학생 대 학생 이제 같은 학우끼리의 입장으로 다가가서 좀 친목을 다지고 이제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좀 활동을 통해서 좀 친밀감을 먼저 쌓은 다음에 다시 접근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되던가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은 하겠지만, 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 서로 이해관계를 좀 더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원활하게 해결이 됐어요?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 원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되게 사교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개념들도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학에 갖고 있는 관심에 비해서 성적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항상 그 제 친구들이 저랑 대화를 할 때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해보다가 다른 파생 꼬리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꼬리 질문들을 따라가 보니 이제 가끔 본질을 잃고 하는 경우가 꽤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내신에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탐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흥미를 느껴서 하는데 내신 공부에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못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시간 쪽으로 좀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나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제가 원하는 탐구와 이제 내신에서 원하는 역량을 둘 다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이 있기는 한데 거의 지금 사회자나 행사 주도 자로 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좀 흥미롭게 하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러한 행사에 이렇게 참여자 입장에서 좀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다 사회자로서의 내 역할이 좀 많은가요? 일단 저는 1학년 때는 저도 아직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참여자로 활동을 했고, 이제 2학년이 올라가고 나서는 물론 저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도 느낄 수 있는 경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즐길수록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이야기할 사람이 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어서 이제 주도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바라본 역량은 이제 참여율을 높이는 동조였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수학에 대해서 이제 고리타분하고 약간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타파해내는 이제 협동?
같은 역량을 이제 좀 중요시 여기고 활동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고유 벡터하고 1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보면 행렬 관련한 그 활동을 좀 했는데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가 기하적으로 갖는 의미가 뭔가요?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기하적으로 갖는 의미란 이제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벡터에 고유 벡터 곱을 하게 될 경우 그 한 곱을 받은 벡터가 고유값만큼 이제 확대 혹은 축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활동에서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한 활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3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 이제 자명해 보이는 사실의 증명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깊이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이제 자명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냥 증명을 하게 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계속 한 명제가 자명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 한 명제가 자명하다고 판단한 뒤에 그것에 대해 파생되는 다른 명제에 대해서 유도를 해볼 때 이미 자명하다는 이유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 파생된 명제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걸 제가 가끔 종종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명해 보이더라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수학 논증과 모순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리로 수학을 전개해야 함을 이해한다. 이게 어떤 말이죠? 수학 논증과 모순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리로 수학을 전개해야 함을 이해함. 이제 저희가 만든 언어는 언어 구조의 한계상 자기 지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자기 지시들이 계속 맞물리게 되다 보면은 A를 증명하기 위해서 B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또 B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A를 알아야 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되어서 결국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증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증명을 하지 않고 이제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공리를 최소화하여야 이런 순환 논증을 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수학을 전개할 때는 항상 최소한의 공리로 전개를 해야 하나요? 제가 감히 항상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이제 공리계를 설정을 할 때 최소한의 공리로 공리계를 설정할수록 더 좋은 공리계로 여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3학년 AP 일반 물리학에서도 이제 양자역학과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연의 근본적 경향성에 의문을 품고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보다 원초적인 공리를 찾고자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탐구를 했나요? 그 주제가 뭐였나요? 일단 제가 이제 탐구한 것은 저희 운동의 경향성이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유명한 양자역학으로 제가 이제 전자총을 쐈을 때 관측을 하면서 쓴 것과 눈을 감으면서 쓴 것이 관측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관측의 결과, 관측한다는 행위까지 어떤 이런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그 무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충분히 여건이 된다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못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니 과거에 이런 자연의 경향성과 운동을 미리 좀 알아본 사실들이 있다 해서 그것에 좀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원초적인 공리는 무엇이었나요? 찾은 일단 제가 찾은 것은 이제 변분 원리,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페르마의 정리였습니다. 이제 어떤 빛이 운동을 할 때
항상 그 최소 경로를 따른다는 원리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제가 빛을 쏘는 것이 제가 일직선으로 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빛은 원래 일직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빛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학년 때 수학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수학 숙제를 운영한 것 같은데 수학 퀴즈쇼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퀴즈 문제를 네. 4D 부스를 운영했다고 프레임처럼 네. 그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퀴즈쇼는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이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보통 수학사나 좀 이제 재밌는 수학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제 4D 프레임이란 그 연결 접합부와 그 조인트와 어떤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걸로 통해서 이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보는 이제 수학적 교구였습니다. 수학적 교구? 네. 그런 좀 수학적 체험 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과 내용 밖에 수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교과 밖의 수학적인 내용이라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네. 가졌을까요? 넘어갈까요?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가령 미적분 같은 경우가 먼저 생각나는데 이제 흔히 학생들이 이제 dy dx를 그냥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 라는 사실과 이제 미분이란 예를 들어서 이제 x 제곱을 미분했다 하면 x 제곱을 x에 대해 미분했다 하면 2x가 되는 것 같이 그냥 계산의 과정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알지 않고 결과 중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이것보다 왜 그 과정이 유도되는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부스를 좀 진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의 특징을 그래프로 그려 정리하였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었나요?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불연속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미분계수와 정미분계수가 다르면 불연속인가요? 아니 불연속이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반례로 이제 절대값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을 불연속하고 연관지는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닐까요?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한 가지 경우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분 불가능한 점에 대한 특징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항상 이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임에도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살펴보았고 이제 오히려 구간을 나눠서 그 그래프의 특징이 제가 알아요? 그래프의 특징이라 하면 이제 모든 구간에서 거의 진동하다시피 항상 모든 구간에서 진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대로 이 함수의 극한값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네. 그 고급 수학 원 단원은 어떻게 돼요? 고급 수학 원의 단원들. 교과 단원들이 어떻게 돼요? 고급 수학원의 교과 단원이라면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예, 이제 정규 분포라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잠시만 생각할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라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모수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확률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항분포는 이제 사건의 경우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의 사건의 발생 확률을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낸 분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